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에 이어서 갑니다. 이번에는 온대기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 1번, 우리 아까 온대기후 세 가지 나눠서 배웠잖아. 하나하나씩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모습, 특징 이런 것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부터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종류의 온대기후 중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온대 계절풍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셋 중에서 연교차가 제일 커요. 다시 말해서 여름에는 제일 덥고 겨울에는 제일 춥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가 정말 반짝반짝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전통 가옥에서 보면은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과 더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골고루 갖춰져 있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각각에 대비하는 시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옛날 한옥집 같은 데 보면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뭐가 있냐? 온돌방이 있죠. 온돌방. 온돌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부엌에서 옛날에 나무 뗐잖아. 부엌에 아궁이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떼면은 그 위에 가마솥을 얹어서 밥을 하고요. 그 아궁이에 뗀 열기가 방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방바닥 온돌 구들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따뜻하게 하는 원리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다기에는 정말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 뭐 옆쪽에 사진자로 등장해서 보셨겠지만 이게 바로 추운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등장한 온돌방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게다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와 습하잖아. 이런 여름을 잘 나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 바로 대청마루라고도 하죠. 대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사진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많이들 봤을 거야. 한옥집 보면 거실이 아파트의 거실하고 다른 게 문이 없잖아요. 앞뒤가 뻥뻥 뚫려져 있는 넓은 마루가 있어요. 여기가 대청이야. 주로 여름에는 대청에서 많이 생활을 하죠. 자,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과 더위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게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의 주민들의 특징, 생활 모습의 특징이라면 자, 이번에 두 번째, 서한 해양성 기후. 얘네들은 뭐가 떠올라야 돼? 계속 복습 차원에서 떠올리세요. 연교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나서 뭔가 맨날 습해. 얘네들은 해가 쨍쨍 비치는 날이 1년 중에 거의 없어. 그래서 정말 해가 쨍쨍 비치고 구름이 하나도 껴있지 않은 날은 로또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외출을 할 때요. 갑자기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날씨가 흐려서 스산할 수가 있어. 여름에도 얘네들 나라 사람들은요. 항상 가디건 같은 겉옷들을 챙겨서 다니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 안에다가 우리 뭐 패치카 이렇게 얘기하죠. 벽난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이제 비가 오니까 좀 습하잖아. 집 안이. 그러니까 뽀송뽀송하고 건조한 느낌이 없고 습기가 많다 보니까 이 스산한 기온을 없애기 위해서 기온도 높여주면서 집 안에다가 벽난로를 켜게 되면은 아무래도 난로가 활활 타면서 집 안에 있는 습기를 좀 낮춰주는, 습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집 안에 벽난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재밌는데 1년 내내 흐리고 햇빛 비친 날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 근데 사람이 해를 많이 쬐지 못하면요. 첫째,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진대요. 둘째, 건강에도 안 좋대. 특히 여러분들 가정시간 같은 때 배우는 내용인데 사람의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비타민이 있잖아. 뭐 비타민 A, B, C, D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중에 특히 비타민 D라고 하는 건요. 햇빛을 통해서 햇빛을 받으면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요. 뭐를? 비타민 D를. 그래서 사무실에 오래 앉아서 일을 하거나 해를 많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영양제로 이렇게 마시진 않지 알약으로 섭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참 비타민 D를 스스로 합성하기가 힘든 거야. 왜? 햇빛이 안 쬐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로또 같은 날, 맑은 날, 해가 쾌청한 날, 구름이 안 낀 날이 오잖아. 전부 다 막 벗어 던지고 수영복만 딱 입고 햇빛 쬐러 나가서 뭐해요? 일광욕해요. 유럽에 여행 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행을 갔어. 근데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이야. 오, 막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수영장도 아닌데 비키니 입고 나오고 남자들은 삼각 수영복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여기저기서 엎드려가지고 공원에서 일광욕하고 있고 뭐 해변가에서 일광욕하고 있고 집에 어디 마당에 뭐 이렇게 의자 펴놓고 일광욕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어색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야.
이게 서해안성 기후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자, 옆으로 가서 계속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을 가서 볼 텐데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이 기후 특징과 관련된 집 구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중해성 기후는 특징이 어떻다 그랬어? 여름에 굉장히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데 심지어 비까지 안 와. 여름에 더운데 비가 안 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비 거의 많이 안 오는 건조기후였지.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온의 특징이 나타나요. 언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여름에. 그래서 외부의 어떤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오는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벽은 외부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두껍게 만들고요. 역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창문은 크게 만들지 않아요. 작게 만드는 편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집에 이제 바깥의 벽을 물론 본인이 칠하고 싶은 색깔로 칠하는 건데 대부분이 무슨 색을 많이 칠하냐면은 흰색을 많이 칠해.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관광 명소된 데가 바로 그리스 산토리니잖아요. 벽을 하얗게 칠하고 지붕을 파랗게 칠해가지고 너무 그 보는 자체로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 지중해성 기후 나타난다고 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스 산토리니 지역인데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죠. 근데 사실은 아름다우라고 흰색 벽을 칠한 건 아니고 왜 흰색 벽을 칠했느냐. 흰색이라는 색이 여러분 햇빛을 반사하는 색인 거 알지? 검은색은 햇빛을 흡수하는 색이고. 그래서 여름에 어떤 색의 옷을 입느냐 뭐 우리 자유지만 흰색 옷을 입으면 덜 더워요. 몸속으로 열이 덜 흡수된다라는 거지. 이러한 집의 특징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여름에 굉장히 날씨가 쾌청하고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에다가 또 오래된 문화 유적들 뭐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도 있죠.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너무 볼거리들이 많고 자연환경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 지역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다.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 하나 더 하자면 방금 봤던 서부 유럽 지역, 서해안성 기후 지역하고 지금 공부하는 남부 유럽에서 나타나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 그러니까 멀지 않은 지역이잖아. 근데 여기는 여름에 굉장히 날씨가 맑고 서해안성 기후가 나타나는 영국이나 이쪽은 날씨가 굉장히 찝찝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요 남부 유럽 지역으로 휴가를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